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슴 아픈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뒤엎는 공포. 예고 없는 재난은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자연현상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영역에 가까운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는 CSI처럼 재난 현장의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과학조사대가 있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난 원인 조사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접근으로 재난의 원인을 밝히는 한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긴 장마가 지나고 맑은 날이 찾아온 울산광역시.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이곳에 조사 요원이 등장하는데요. 드론을 띄워 하천을 향해 보냅니다. 드론으로 하천과 교량 주변 곳곳을 샅샅이 촬영하는데요. 오늘 조사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강우가 내렸고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해당하는 교량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균열이 있다면은 균열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교량의 건전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진지한 대화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조끼에 적힌 과학조사라는 단어가 사뭇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저희들 현장 나갔을 때 저희들이 활동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학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조사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히어로 정군식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먼저 드론을 띄워 상태를 점검한다는데요. 보시기에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요. 여기는 한번 유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조사자가 가서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이 포인트죠?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상시 재난 취약 지역의 모니터링이 중요한데요. 드론 촬영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구역은 조사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오늘 노후한 교량의 내부 상태를 측정할 첨단 과학 장비는 두 가지입니다. 철근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한 개의 초음파를 가지고 철근의 위치, 그러니까 간격하고 깊이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음파 단층 촬영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철근 아래에 있는 다른 구조물 같은 것들도 이 철근 탐지기랑 다르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의 장비를 활용하면 측정된 각각의 결과값을 서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보정할 수 있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방법을 과학조사 중 하나인 멀티 포렌식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위치가 0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800 그리고 한 120 정도 되니까요. 이 철근과 이 철근의 간격이 약 200에서 250 사이가 된다는 거죠. 요거 면을 잘랐을 때 철근이 한 여기 정도 위치에. 특히 이 장비들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처럼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고도 내부 철근 위치의 확인이 가능해 교량이 휘어진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CSI가 있다면 재난 현장에는 DSI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발상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과학적인 재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바로 저희 재난 원인 조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정 박사가 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원 방재연구실에 갖춰진 대형 실험실인데요. 극경사지 붕괴 모의 시뮬레이터라고 동양 최대 크기이고 기후변화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산화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연 재난 중 하나입니다. 빌려온 도서가 아파트를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환경으로 산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합니다. 이 모의 실험장에는 강우량과 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실제 산사태가 일어난 조건을 설정해서 토사의 유출량과 산사태 전조 현상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비장의 공간을 소개하겠다는 정군식 박사. 이곳엔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들이 있답니다. 투입되는 장비들 중에 하나는 로봇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미군에서도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각종 센서를 부착하면 재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유용한 증거물을 채집해올 수도 있습니다. 재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협소한 공간들 이런 데에 들어가서 내부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 조사를 위해서는 사람이 가진 능력치를 넘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요. 이곳에 마련된 약 110여 종의 과학 조사 장비가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됩니다. 등산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전화입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엔 철저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현장 나가면 안전화도 신고 헬멧도 쓰고 그렇게 안전 장구들을 해야지 됩니다. 우와. 이게 이제 이 차에 장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단 초동 분석이 가능한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 기상 관측 센서, 집안 함몰 센서, 지상 라이다 등이 장착된 특수 조사 차량은 효율적인 재난 조사를 위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첨단 과학 장비로 중무장한 조사팀이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재난의 정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태풍이나 침수나 홍수나 이런 것처럼 자연 재난이 있고, 그리고 대형 화재나 붕괴나 폭발 이런 것처럼 사회 재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입을 수 있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재난 원인 조사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사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슷한 재난 유형의 재발을 막아 그 피해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험과 조사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인가? 예, 결과. 해마다 발생하는 하천 고립 사고의 원인을 밝혀낸 겁니다. 최근 10년간 27번의 고립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작년에는 사망 사고 한 건을 이제 발생을 했는데 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수위, 강우량 상황하고 수위 상황하고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여름철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하천 고립 사고. 집중호우로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순환 사고인데요. 이게 하천의 중단면도입니다. 경사가 상당히 급하죠. 그리고 유청 경사가 상대적으로 상류는 급하고 하류는 완만하죠.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 S자 급 망곡부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할 때 커브를 꺾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가 일어난 하천은 다른 하천보다 경사가 급하고 쉽게 물이 차오를 수 있는 지형적 요건을 가진다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로 대피 경보가 울렸을 때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경보 수위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있어서 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사고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분석해 재난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원인 분류 체계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눌 수 있고
서로 구성되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사고에 작용했던 원인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작용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연구팀은 2015년부터 다양한 예비 수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통해 198건의 법과 제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기술 개발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모으고 또 필요한 기술들을 정리를 해서 특허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안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54살 강모 씨 등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내부 공간에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가스들이 차 있는 것을 모르시고 인부분이 한 분 먼저 들어가셔서 쓰러지셨고 또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이 들어가셨고 또 그 두 분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이 들어가시면서 연쇄적으로 그 근로자분들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장의 가스 노출을 감지하는 고정식 센서는 물이 차오르고 빠지면서 잦은 고장과 감지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접하며 정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부표처럼 물에 뜨는 형태의 새로운 감지기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됩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현장에 뛰어들고 매사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정 박사.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나온 그 배출된 물질이 원인 조사 실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 발전이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물론 방제를 위한 그의 성과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뇌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시간이 모여 지금의 글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정 박사가 보는 자료가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네요. 한 십몇 년 전에 일본에서 구축했던 그 방수로 설비인데 설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침수 피해 경감 효과를 금액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본어도 하시죠, 하세요? 예. 조금. 안전한 건물이란 단순히 튼튼함을 넘어서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데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정 박사. 그는 일본 유학행을 결정합니다.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부터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옮겨갔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방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물을 설계하거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없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방제 선진국이라고도 하지만 재난 백화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에게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일본에 있는 오사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갔었고요. 일본에서 공부했을 당시 가장 뿌듯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 학위 논문인데요. 피난 거리와 피난 장애에 따른 피난 경로의 신뢰도 저하를 고려한 피난 안전성의 정량적 평가에 관한 연구. 저희들이 제시한 함수입니다. 정 박사는 피난 거리가 멀어지면 피난 경로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가정을 증명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용도의 건물은 피난 거리가 몇 미터 이하여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몇 미터 이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이 공식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건물 평면도상의 각 위치에서 얼마만큼 대피할 수 있고 그 대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 박사의 이런 연구를 처음부터 지켜봐온 사람이 있는데요.
왜 이리 안 오노 싶어가지고. 아,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차 얼마나. 요 뒤에 세웠는데 괜찮습니까? 그때 보면 학부 시절 전공 교수와 제자로 처음 만났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사제지간을 넘어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정 박사가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심어준 은인이라는데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박스라. 저는 서기 안 하는 게 맞았지. 내가 그 답을 줬잖아. 근데 뭐 전 지금도 만약에 디자인했다면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런 교수님이 멋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교수님께서 잘 잘라주신 것 같아요. 군식이는 디자인하지 마라 그러셨으니까.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때 사무실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오늘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참 성견지명이 있는 거야. 이 크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었다는 정군식 박사. 재난 원인 조사 분야 같은 경우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에도 그렇게 비중이나 또 빈도가 많지 않은 연구 분야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적인 어떤 고립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누군가의 뭐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삶을 지탱해 주거나 그런 게 자부심처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은 결국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과업이라고 말하는 정군식 박사. 그의 아침은 상황실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곳인데요.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과거에 한 30여 년 이상의 뉴스를 다 분석을 해서 이 시기에 어떤 재난에 관련된 이슈를 조심을 해야 될 건지 이런 시사점을 주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현재 재난 원인 조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화학사고. 사고에 대비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보통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바람이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평상시 메인이다 보니까 부산 방향 도망을 가는 게 어디는 터지면 이 시내로 가면 위험해요. 바람장인 거. 바람 방향이라든지 또 풍속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의미가 크고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지역 주변 주민들의 어떤 위험성 여부 판단 그리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 저희 요원들의 안전한 활동 거점 확보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정 박사의 임무는 따로 있는데요. 재난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에 매일 아침 재난 대응책을 논의하는 상황회의에도 참석합니다. 그날 오후 만반의 준비를 갖춘 특수조사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이 대부분 야외고 특히 자연재난 같은 경우 그 피해 현장은 대부분 야외니까요. 뭐 화재 현장의 내부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필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제 얼굴이 본래 뽀였는데 일하고 나서 이렇게 맨날 시커멓게 해서 다니죠. 원래 뽀하셨어요? 예,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진정한 영웅의 얼굴이죠. 드디어 목적지 도착. 차량이 멈춰서고 장비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조사 요원들. 오늘은 대기 중에 화학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의 신뢰성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학사고는 공기 중으로 유출됐을 때 바람을 타고 날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은 재난에 속합니다. 장비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한 이유겠죠. 3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장비를 운영해서 물질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출되고 있는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일단 축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지만이 나중에 이 결과치를 공표를 할 때 그만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도를 또 국민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테스트 과정을 통해 조사자들의 장비 운용 능력까지도 키우고 있는데요.
조사 요원들은 화학사고 발생 시 장비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하고 주민 대피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 장비가 저기서는 분석해서 저희한테 이 정도 실시간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이 있다라는 물질이 생기면 지금 에틸렌 계열이 나왔는데요. 에틸렌 계열이 나오면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 정도 물질이 나온다고 주로 유해화학 물질로 지정되는 약 500여 종의 유해화학 물질을 이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안 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없어지면은 그거만큼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간 좋은 세상이 올 것이란 믿음이 오늘도 정 박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겠죠. 재난조사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어떤 절차라든지 기법들을 따르기만 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에 이어 각종 재난에 특화된 장비를 도입하고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용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 현장 조사 겸 이곳을 찾은 정 박사.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서 도입 예정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이미 이 연구센터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차라든지 그리고 또 유지하고 있는 사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데요. 이 실험 시설이 대단한 게 이런 구멍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어떤 형태의 실험이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항상 부럽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원동력은 사명감과 자부심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를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안전성 향상에 이어진다. 그런 게 자부심처럼 있는 거죠. 이 일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안전 향상이나 확보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곤식 박사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가 재난 약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의 이름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이거 받았는데 이런 거 받아도 되나? 그거 어때요? 오히려 숙제를 하나 더 받은 것 같은데 국민들 안전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안전 향상이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